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부터 유튜브를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군더더기를 좀 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도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주도업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이야기꾼이 그 주도업종으로서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를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세부 업종을 보면 반도체, 2차전지, 언택트 관련 선택 소비재,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빅2,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선택 소비재, 빅2. 자, 이렇게 5개를 말씀드렸고, 블로그에서 공식 추천주로 삼전우, 삼쓰리, 카카오,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 기아차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작년 11월부터 코스피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우리 1월 초까지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주도 업종이었던 자본재, 에너지, 금융 이런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했다는 점에 우리 진행돼서 2월, 3월 초까지 지금 박스권 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비주도 업종이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존 주도업종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자, 먼저 실제로 그랬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0년대에는 비교적 코스피와 이 미국 국채 10년, 즉 시장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보면 금리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을 때 가치주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치주와 금리는 비례한다, 같이 움직인다라는 주장이에요. 여기서도 금리가 시장금리가 2013년에 상승을 하니까 가치주가 반등을 하고 다시 시장금리가 하락을 하니 가치주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오르면 성장주에 좋지 않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가치주가 오른다라는 주장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게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보시면 이 자리에 이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경기 방어주가 아니고 자본재, 에너지, 즉 2000년대에 유행했던 자본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본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는 2012년부터 코스피 2기의 겨울 국면이 시작되죠. 기존의 주도 업종들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재, 에너지가 많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주가 하락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코스피 3기의 봄 국면이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는 이제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 2016년 하반기부터 가치주가 상승을 계속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시장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초까지만 가치주가 초과 상승을 하고 그 이후는 성장주가 상승을 합니다. 즉 금리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주가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도 틀립니다. 보시면 2019년부터 미국의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성장주가 좋아야겠죠. 그렇지만 보시면 여기서 가치주가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이제 상승과 금리가 하락하면 가치주가 성장주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가치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자본재와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서 적절하게 볼 수가 없고 여기서부터는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2020년대 들어 조금 이제 경향성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르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증시를 전수검사를 해볼게요. 그 미국 증시 6기가 여름이 1983년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2000년에 끝나고 여기가 봄 국면, 2013년부터 여름 국면, 7기의 여름 국면이죠. 그래서 금리, 즉 시장금리인 미국 국채 10년물이 상승한 자리를 보면 7군데가 있어요. 여기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여기가 94년부터 95년까지, 여기가 98년에서 99년까지고요. 여기가 2003년에서 2007년, 여기가 2013년, 그 다음에 여기가 2016년부터 2018년, 그 다음에 최근인 2020년 이후가 이렇게 7군데가 1980년대 이후 시장 금리가 상승한 자리예요. 이 뒤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째인 2020년 이후는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왜냐하면 2020년대는 역시 미국의 기술주가 초과 상승했는데 작년 말부터 비주도 업종이었던 자본재와 에너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요것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이런 금리 상승은 기술주를 하락시킨다라는 이제 의견이 작년 말부터 나오게 된 원인이에요. 자, 그 다음은 2016년, 2018년 직전 시장 금리 상승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강력한 자리였죠. 시장 금리도 상승했고 2015년 12월부터 연준이 기준 금리까지 상승을 시켜서 금리가 많이 올랐던 자리예요. 근데 이때 어땠죠? 미국의 팻맹, FATMANG, 즉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죠. 여기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초급등 현상을 보였고 한국도 기술주와 제약바이오가 상승했던 자리예요. 즉 시장 금리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의 초급등이 일어났던 자리예요. 완전히 틀린 얘기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2013년 자리. 이 자리에서 또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이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 증시는 2012년부터 기술주의 초과 상승이 시작됐기 때문에 금리 상승과 무관하게 기술주는 계속 상승했어요. 즉 2013년대나 2016년, 17년, 18년이나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한 자리가 있어요. 자, 이 자리는 금리 상승 때 누가 올랐죠? 예, 코스피 2기의 주도업종인 자본재와 에너지가 주도업종으로서 초과 상승한 자리예요. 즉, 이 자리는 금리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코스피 2기의 주도업종이 자본재와 에너지이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원인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때는 미국 증시가 봄국면이라고 말씀드렸죠. 달러 약세에 유가는 상승하고 상품의 시대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본재와 에너지가 주도업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재 특화 국가들이 더 초과 상승을 하죠.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멕시코라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오비락 오류라고 하는데 이때는 금리랑 무관하게 주도 업종이 자본재 에너지였기 때문에 초과 상승을 했는데 마침 그때 금리가 상승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자본재가 오른다라고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시장금리 상승기였던 1998년부터 1999년 요때를 보면 미국의 닷컴 버블이 심각하던 때죠. 과열이 심각해가지고 난리를 피웠을 때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초과 상승 정도가 아니라 한 해에 100배가 오른 종목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리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자리 1994년부터 1995년 이 자리는 연준이 너무 금리를 빨리 올려서 채권 시장이 붕괴됐던 자리예요. 그래서 채권 대학살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때 어땠죠? 그럼 성장주의 조정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도 성장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첫 번째 이 자리 1986년부터 1989년 이 자리는 조금 달라요. 이 자리는 대형 성장주인 기술주가
하락한 기업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하고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난 40년 동안 7군데의 시장 금리 상승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하고 여기만 조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기술주가 하락한다? 그런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980년대와 90년대 실제 금리와 미국 기술주, 대형 성장주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었는지 몇 개 종목만 좀 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엄청난 버블의 주역이었던 시스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는 1990년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한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94년도에 금리가 하락을 하니까 좀 주춤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을 도로합니다. 그래서 95년이 가기 전에 이미 전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조금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1994년에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금세 회복을 하고 시장금리 상승이 끝나기 전에 이미 대세 상승 다시 들어가죠. 그 다음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1998년 자리예요. 발작을 일으킨 부분이 있지만 금세 회복을 하고 대세 상승으로 가요. 그래서 시장금리 상승이 대세 상승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최소한 시스코는. 자,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86년도에 상장을 했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다가 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88년까지 박스권을 그리게 돼요. 자, 이 자리는 뭐다? 제1차 달러 약세가 시작되던 자리죠.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일본, 한국, 대만에서 큰 증시 버블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금리 상승 때문에 증시가 이런 기술주가 좋지 않았다기보다 기술주 특화 국가들이 초과 상승을 하면서 주춤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과 똑같죠. 3저고 달러 약세의 저유가 상태고 저금리 상태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증시가 상승하는데 미국의 기술주는 잠깐 쉬어가는 거고 한국, 대만, 일본이 급등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조정이 있은 이후에 이제 89년 이후 90년부터 이제 약간의 달러 강세가 왔죠. 미국 증시에서 다시 주도권을 가져가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주구장창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있었던 자리가 어디? 92년에서 93년이에요. 제1차 달러 약세가 다시 한번 온 자리예요. 그래서 89년부터 91년까지 초단기 달러 강세가 온 이후에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다시 달러 약세가 오면서 북동아시아가 2차 대세 상승을 보인 자리죠. 그러니까 신흥국이 2차 대세 상승을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주춤한 겁니다. 그래서 92년, 93년도에 그냥 그랬어요. 박스권을 구사하다가 94년부터 상승을 하죠. 94년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재미있는 건 94년, 95년이 시장금리가 상승하던 자리예요. 시장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달러 강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즉 시장금리와 기술주와의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상승을 해요. 어디까지 상승을 하죠? 바로 2000년 여기까지 상승을 하는데 여기가 98년입니다. 역시 금리 상승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반응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상승을 했죠.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주가를 보면 주도 증시가 한국에 있느냐, 미국에 있느냐에 따라 미국 대형 성장주인 기술주가 영향을 받는 것이지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 오라클이에요. 오라클. 자, 지금까지 본 게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되죠. 시스코는
80년대, 90년대 1000배가 넘게 상승했어요. 1000배가 넘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600배인가 700배 올랐고, 지금 말씀드리는 오라클도 거의 1000배 올랐어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자, 오라클도 1986년도에 상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스권을 구가했던 자리가 똑같아요. 1987년부터 1988년. 자, 이 자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 금리 상승이 아니고 달러 약세가 진행됐던 자리였고, 한국, 대만, 일본이 주도 증시가 됐던 자리예요. 그래서 쉬어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89년부터 다시 달러 약세가 주춤해지자 상승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90년도에 비교적 큰 폭의 폭락이 나와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그렇죠. 미국에 소공황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부동산도 붕괴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큰 폭의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후에 회복을 해요. 그리고 다시 상승 추세를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에 이제 미국 연준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시장금리도 많이 상승했던 자리예요. 하여간 보시다시피 오라클의 주가는 조정이 없었어요. 그냥 꾸준히 상승을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을 하고, 그 다음 자리가 어디였냐면 98년도에 시장금리가 이후에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위험했었죠.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대세 상승이 여기까지 나오면서 오라클이 거의 1200배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였던 98년도에 시장금리 상승이 오라클의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군데의 시장금리 상승 자리를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7군데의 시장금리 상승 자리를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2020년대 이후 발생되는 그러한 그 금리 상승과 성장주 침체는 이례적인 현상인 것이지 40년 동안 봤을 때 상관관계 별로 없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리는 달러 약세와 기술주 국가들에게 증시 주도권이 넘겨갔을 때 오히려 미국 증시 중에 기술주가 침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금리보다는 오히려 달러와 연관된 기술주 특화 국가의 금융 생태계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블로그에 아주 자세하게 글로 설명이 돼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들은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이렇게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의 주도업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